제 삶에서 스니커즈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94년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거의 아버지가 사주신 신발을 신었다면 아디다스 엑신부터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스니커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스니커즈 덕분에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J의 스니커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80년대 아버지께서는 아디다스 스니커즈만 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전부 아디다스 신발만 신고 있더라고요. 나이키는 단 한 번도 사주지 않으셨는데 왜일까요? 큰 이모께서 70년대에 LA로 이민을 가셨는데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면 제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조던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불편해서 잘 안 신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물 받았던 조던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참 좋았겠죠? 그리고 기억나는 건 리복 신발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고모가 90년대에 도쿄에 거주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실 때만 저희 집에서 묵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물도 한가득 사오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본 가수들의 음반과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피규어였습니다. 그 피규어는 밤에 보면 굉장히 무서웠는데 깊은 밤 갑자기라는 한국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형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신발을 좋아하는 저에게 에어맥스도 사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에어맥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고모께서는 어린 녀석이 뭐 이렇게 까칠하냐 그런 소리도 하셨죠. 어려서부터 스니커즈를 좋아해서인지 가족들에게 스니커즈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8,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발을 소장하고 여러 족을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신발이 닳아야지 새로운 신발을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스니커즈 부르주아였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디다스의 액신을 시작으로 스니커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액신의 광고 카피도 기억나네요. 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아디다스 액신. 신발에 통풍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바람 빠지는 슉슉 소리가 났는데 비슷한 기능으로 프로스펙스의 헬리오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액신을 산 이후로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의 액신을 따라 샀습니다. 듣기 전에 단 하나의 신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1995년 생일 선물로 받은 리복 노물루스를 택하겠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리 비싼 스니커즈도 1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노물루스는 10만 9천원이었습니다. 인스타 펌프도 달려 있었고 따로 플레이터를 구매하면 가스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노물루스 신고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잘하겠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늑대젖을 먹고 자는 로물루스에서 이름을 따온 로물루스는 제일 좋아했던 스니커즈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돈만 생기면 스니커즈를 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 그럴 거면 나중에 신발 장수나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 부모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스니커즈가 화폐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에어포스 원 하이를 일본 나이키라 부르는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시나요? 추측을 해보자면 보따리 상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에어포스 원 때문에 일본 나이키라 부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20대 때 나이키 SB 덩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돈을 모아서 왓더 덩크를 구매했습니다. 대신하지 않았고 10년 후쯤에 분명히 가치가 높아질 거란 생각을 해서 고이 모셔놨는데 어느 날 저의 형이 몰래 신고 나갔습니다. 신발을 험하게 신는 사람인데 제가 개시도 안 했던 왓더 덩크를 신고 나가서 옆에를 찢어먹었죠. 눈물을 머금고도 수선하긴 했는데 자국이 정말 심하게 남긴 했죠. 근데 어떻게 신어야 신발이 찢어질까요? 저로선 상상이 안 가는데. 아니면 일부러 그랬나? 그 왓더 덩크 이어진 내용인데 왓더 덩크가 사라졌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별거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왓더 덩크가 헌신발인 줄 알고 몽골에 기부하셨다고 하네요. 아무리 중고지만 아웃솔도 다 멀쩡했고 그냥 형이 찢어먹었던 그 부분만 수선해서 진짜 괜찮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헌신발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덩크가 엄청나게 인기 있을 때
시세를 확인해보니 거의 4천만원 정도 하던데, 주블루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랑도 연애를 했었죠. 근데 제가 스니커즈 모으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내 돈으로 사는데도 난리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스니커즈 사는데 쓰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리는지, 그리고 뭐 돈이 아깝다, 뭐 신발이 한두 종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많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취미인데 그거를 고려해주지 않은 거죠. 주블루랑 2012년에 연애를 하고 처음 선물 받았던 신발이 바로 에어 조던 11 브레드란 콩코드입니다. 저희는 2014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의 취미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비싼 신발도 리셀로 사주고요. 결혼 잘했지. 오랫동안 스니커즈를 모으고 많이 보유하고 있고 스니커즈에 대한 지식도 있다 보니까 2016년까지 부업으로 스니커즈 크리에이터의 삶을 좀 산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일에 너무 치여가지고 취미로만 모았죠. 뭐 16년 전까지 웬만한 그 브랜드에서 시딩도 받았고 행사 초대나 콘텐츠 제작한 적도 있었는데 아디다스에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적 없었습니다. 왜? 나 80년대 아디다스만 신었다고요. 스니커즈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발매하자마자 100만원이 넘었던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조던1 프라그먼트는 난리가 났었죠. 조던1 프라그먼트는 저는 굉장히 쉽게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제가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밀라노에서는 나이키 랩에서 프라그먼트가 발매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처제에게 가서 내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했더니 나만 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작은 사이즈들은 많이 빠졌는데 한 280 이후로부터는 다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구했습니다. 지금은 리셀가 100만원이 넘는 스니커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엔 정말 프라그먼트 나오자마자 충격이었죠. 이건 좀 자랑인데 매일 새로운 신발 신어도 1년 내내 다른 신발을 신을 정도로 많긴 합니다. 제 신발을 보고 그리고 블로그에 리뷰했던 그런 신발들을 보고 팔면 돈 많이 벌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새 신발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신은 적이 있던 중고 신발입니다. 물론 중고로 팔아도 돈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스니커즈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신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신발이 많은데 요즘에 자주 신고 마음에 들어하는 신발은 자크미스 제이포스원입니다. 한 번 신은 신발은 몇 줄 동안 안 신는 편이지만 자크미스 포스는 최근에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너무 만족해가지고 벌써 30번 이상은 신은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스니커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좀 유명한 신발을 신는 친구들한테 스니커즈 좋아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해서 모았는데 이젠 좀 질리네요. 할 말은 많은데 하고 싶네. 제가 가진 신발 중에 제 발에 가장 편한 것은 나이키 프리런 노보입니다. 스니커즈는 신었을 때 가장 예쁩니다. 저의 스니커즈 얘기를 자세히 다룬다면 1000가지도 넘겠지만 대충 20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도 스니커즈는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노년이 돼도 그럴 것 같네요. 30년 후쯤에 GJ의 스니커즈 이야기 2편을 만들어 볼게요.